네, 순천의 기적 이정현 전 의원 과연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정현 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국민의힘 전남도지사 예비 후보라고 소개했는데 아직은 예비 후보는 아니죠.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해서 예. 출마 예정자. 출마 예정자. 예. 벌써 얼굴이 좀 새까매지셨는데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본래 좀 시커멉니다. 전남도지사 결심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결정이었었지만은 예. 또 지금까지 저는 또 그런 길을 쭉 걸어왔기 때문에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만 골라서 하세요? 팔짱 것 같습니다. 팔자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데 전남의 팔자를 바꾸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어떤 팔자인데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대개 이제 취직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게 되면은 사실 그게 팔자 고친 게 아니겠습니까? 작은 기업을 하는데 기업이 잘 돼서 조금 더 커진다든지 가게가 더 커진다든지 또는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납품할 거리가 많아진다든지 뭔가 달라지게 돼서 생활이 좀 풍요롭고 넉넉해지면 그게 팔자가 고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남에 진짜 오로지 일자리 만드는 것에 한번 제 모든 걸 던져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네. 예. 그러면 내가 해야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다른 데를 한번 봐보십시다. 예. 인천 송도에 그냥 섬이었던 데가 도지사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제 그 송도를 최고의 하여튼 꿈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인천시장? 그렇죠. 삼성 바이오 전 그 공장들이 그리 다 들어가고 전에 그 꿈에도 생각 못했었던 곳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UN 16개 기관이 들어가고 완전히 거기가 뭐 산전백회가 돼버렸습니다. 누가 했냐면 시장이 했거든요. 부산도 돌아가신 안상영 시장이라는 사람이 지자체 장을 맡으면서부터 부산이 저렇게 80층, 120층짜리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금융도시로 변해버렸어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도를 하느냐인데 사실은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그 도지사 선거는 95년부터 뽑았습니다. 그러면 5명의 도지사가 한 사람은 3번도 하고 2번도 하고 한 번으로 끝낸 분도 있습니다만은 총 9번이 바뀌었습니다. 27년 동안 예. 5명의 도지사가 27년 동안.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한 당이었었어요. 바뀌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승계하고 또 넘겨받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를 시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제 27년의 민주당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진짜 이번에는 이정현의 시간을 한번 갖고 싶습니다. 예. 이정현이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고 해외 자본을 갖다 끌어들이는 투자를 유치를 하고 정부의 결심과 결단을 바꾸는데 저는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끌어올 자신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가장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7가지를 생각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전국이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 이 4차 산업 중에서도 저는 우리 전남에 A, B, C라 표현을 하고 싶은데 A는 AI, 또 B는 빅데이터, C는 크라우드. 이 A, B, C 이 산업을 지금 모든 시도가 이걸 시도를 하려고 할 때에 빨리 전남에서 이것을 전남 쪽에 자리를 잡도록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되고 이 인재들을 끌어올 수 있고 인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그래서 여러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를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 시설 이런 부분들도 끌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시설 이런 것도 끌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말하자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조세를 포함한 아까처럼 땅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4차 산업을 빨리 선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수, 여천, 광양 이쪽을 봐보면요. 한쪽은 1년 매출이 100조가 넘는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우리나라에서 포항보다 더 많은 그 철을 생산하는 말하자면은 철강 그런 또 단지가 있습니다. 이 철강과 석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부품 소재 산업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런다면 정말 진작 했어야 될 일입니다. 아주 좋은 여건이고 다른 데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완전히 전남을 제2차 말하자면은 2차 전지라고 하는 이러한 부품 소재 산업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해서 27년 동안 현상 유지를 해왔던 것을 한번 깨고 죽느냐 사느냐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정부 관심을 끌어들이고 해외 투자 자본을 끌어오고 인재들을 끌어오는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팔자도 고칠 수 있고 전남의 대변화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ABC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ABC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AI. 광주에 AI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B는 빅데이터. 요즘은 뭐 모든 것에 빅데이터니까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세 말의 것을 먼저 선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도지사 나오려다 보니까 뭘 유치를 해야 되냐 해서 다니는데 어저께 그 현대그룹의 관계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현대그룹에서 2008년도 2028년 지금부터 6년 뒤에 상용화를 하려고 하는 지금 큰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urban 도심 그다음에 air 항공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그래서 도심 항공 자동차 이게 말하자면 드론하고 일반 자동차의 중간 정도 되는 이 말하자면 비행기하고 그 드론하고 중간쯤 되는 이 말하자면 UAM 이것을 2008년도에 상용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지금 어디에도 공장을 설립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화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기술은 현대에서 하고 있는 이 기술은 나사 직원들을 나사의 연구위원들을 갖다가 모셔다가 지금 거의 그 생산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생산 공장을 저는 꼭 전남에다 유치하고 싶습니다. 전남은 또 섬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네네. 하여튼 뭐 A, B, C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또 어제 선언에서 포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포탈로 넘어가면 좀 정치적인 성격이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전남의 과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듣기만 해도 야 이렇게 변화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전에 계속 민주당 쪽에 단체장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경쟁이 없기 때문이죠. 어느 곳에도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발전이라는 게 변혁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게 현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많이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전남만 있는 게 있습니다.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예를 들어 우리 동해안 같은 것도 쭉 뻗은 해안이지 않습니까? 깎아지는 해안이지 않습니까? 해외는 더 그렇습니다. 딱 전남만 들쑥날쑥한 4,900km의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이건 어디에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긴 리아스식 해안이. 근데 바로 코앞에는 크고 작은 섬이 2,600여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다 중에서도요. 동해안에 없고 우리 서남해안에만 있는 또 바다가 있습니다. 밀물썰물의 갯벌입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 동북 삼성에 한 7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7억 인구들은 바다가 뭔지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바다라는 걸 보는데 섬이라는 걸 보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물이 싹 빠져나갔다가 걸어다닐 수가 있는데 다시 물이 들어와가지고 걸어다닐 수가 없는 이 기상천외한 장면들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한
이 관광에 아주 보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들어오면 천년 고찰들이 해남 대흥사다, 백양사다, 송강사다, 서남사다, 내장사다 천년 고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목포에서 상해까지 정부에서 1년만 돈을 대줘서 전기선이 왔다 갔다 한다면 만약에 저기 무안에서 상해까지 비행기로 전기선이 왔다 갔다만 한다면은 전기 노선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1년 뒤에는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여건 다른 데는 없으면서 호남만 있는 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거 27년 동안 저만 받고 그분들이 몰랐겠습니까? 안 합니다 일을. 경쟁이 없어서 변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포탈 얘기하셨어요. 네네. 얼른 생각하면 이제 뭐 네이버 이런 포탈 생각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네 가지를 벗어나겠다. 그렇습니다. 포탈이더라고요. 네네. 어떤 것을 벗어나시겠다는 겁니까? 우선은 제발 좀 전남이 지역의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정치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와 이념을 벗어나고 삶의 천착하는 삶의 문제에 좀 집중하는 정탈 정치하고 예. 그다음에 저는 이 네거티브 진짜 끝나고 나서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대방 오장육부를 뒤집는 이 네거티브를 좀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칭찬을 할지언정 공격이나 비난을 하지 않은 탈 네거티브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5% 이상을 얻으면 정부에서 선관위에 돈을 되돌려 주지만 저는 그 돈도 절반 이상을 쓰지 않겠습니다. 가장 돈을 안 쓰는 선거, 탈 금품 선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념을 좀 진짜 벗어나고 싶습니다. 탈 이념을 해보고 싶고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고 한다면 빈 공약, 진짜 지키지 못할 공약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내세우는 거 말고 시도를 하고 기반은 다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빌공짜 공약이 아닌 진짜 할 수 있는 공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 세보면은 포탈이 아니고 오탈인데 이념과 정당을 합쳐서 탈 정치라고 한다면 네네네. 포탈이 네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호남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에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정현 대표니까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순천에서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전라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또 이런 그 포탈 선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15% 얘기했다가 25%, 30%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막상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개표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30%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선거 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정치를 해왔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정치 경험도 없고 호남과 별로 인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 때 다녀보면 윤석열 얘기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오래 그분들을 접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 자리 숫자였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두 자리? 그건 정말 그 과도한 기대다. 근데 그 전에 그냥 관념상으로 호남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보면은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번에 분명하게 청년들은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갈망했었습니다. 저는 변화의 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변할 호남은 아니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다지 그렇게 호남 사람들 한꺼번에 뭐 30%까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컨텐츠는 없었습니다. 네. 내용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이벤트는 많았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일종의 착각이었다. 뭐
착각은 좀 그렇지만 약간 착시 현상이라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그 진정성이 호남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분명하게 있었었죠. 그 진정성이 나올 수가 없죠.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정서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이 호남에 해왔었던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부터 잘하겠다라는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의심을 받았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5.18 묘역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또 이준석 대표 호남에 나름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새벽에 무등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어떤 메시지도 전하고 또 대선 기간에 흑산도까지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또 평가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높게 평가를 할 것은 뭐냐면 단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퍼레이드로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보기를 국민의힘이 앞서서는 호남을 포기했는데 호남 포기를 포기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호남 사람들이 이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진 찍히는 이벤트로서는 훌륭하지만 또 성의는 고맙지만 이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임종용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지명을 받고도 본인이 사양을 해서 안 했었는데 국무총리 한덕수 씨는 전주 사람입니다. 임종용 씨는 전남 사람입니다. 이 윤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호남 사람을 이렇게 지명한 것을 보고 저게 만약의 경우에 저런 정신이 지금 저런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호남 사람들이 이익과 연관된 겁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호남 사람들을 연달아서 앉히는 사례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변화다. 이것을 계속해야 되고 계속 한다고 한다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처럼 어떤 4차 산업혁명에 전남을 완전히 좀 우선권을 두고 수도로 그쪽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결단, 의지 또는 어떤 정책적인 그러한 강한 푸싱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순천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총리 부총리를 호남 사람으로 지명하고 또 지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호남 배려 얘기하셨지만 또 돌이켜 보면 인수위에 광주 전남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인수위원 가운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하게 이제 내가 어느 지점에 한번 폭발을 해야 될까 하고 사실은 좀 저도 약간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한 것이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울로 달아갖고 인수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로 제소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명도 넣지 않는 이렇게 배려를 안 할 수가 있는가? 언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정말 세게 한번 내가 분노를 폭발해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이렇게 한 걸 보면서 좋아 앞으로 장관 차관에 대해서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다. 또는 국영겹체 이런 데서 기회를 해보겠다. 그러나 그런 톱 자리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5급에서 4급, 2급에서 1급 올라가는 이 중간 계층들에 대한 호남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호남 사람들은 항상 군 인사에서 밀리고 경찰 인사에서 밀리고 정부 기업에서 정부 공기업에서 밀리고 또는 정부 기관에서 밀린다고 한다면 그건 뭐 100번, 1000번 위에 몇 사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탕평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내가 기대하고 싶었던 게 아까 이 두 분이 다 노무현 정권에서 발탁됐던 사람들이고 크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연좌제였거든요. 김대중 정권에 있었으니까 노무현 정권에 있었으니까 문재인 정권에 있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연좌제를 펼칠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터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계속 봐야 되겠지만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한번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도전하셨는데 지난번 순천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을 때는 눈길을 끌었던 게 자전거 유세였죠. 아주 싸구려 짐발이라고 그럽니까? 뭐 자전거 하나 타 순천이야 뭐 자전거 타고 계속 다닐 수 있겠지만 전남에서 자전거 타고 다 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시는지 미리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개하지 영업비밀입니까? 않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 아까 그 노력을 평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렇게 좀 당에서 와서 많이 지원 요새해 주는 거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의 전남은 정치도 정치, 행정도 정치였었습니다. 이제 정치에 아주 사람들이 신물나 있고 또 피곤해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어떤 정당을 보고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좀 완전히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중앙 지도부에서 전남 오지 마라.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전남에 시장 도지사 중에 한 7명 정도가 무소속인 적도 있었습니다. 전남 사람들도 유권자들도 적어도 우리끼리의 경쟁, 경상도가 빠진 우리끼리의 경쟁에서는 사람을 보고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이득에 어떤 사람이 도움될 것인가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기대를 하고 중앙당의 도움을 전혀 요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를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역구도가 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임을 괜히 유권자들한테만 돌리는 그런 정치는 아니었는가. 어차피 저기는 나가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뭐 민주당은 호남, 영남은 뭐 보수정당 이렇게 해서 막대기만 꽂으면 되는데 괜히 뭐 좋은 인재 내가지고 고생만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정말 보수정당의 대표를 지냈던 이정현 의원 그리고 또 전남에서 보수정당 의원으로 재선이 된 그런 사람이 왔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지역감정을 깰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정말 어머님이 지금도 거기 계시고 뭐 계속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누구보다도 고향을 사랑하고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국회에서 제 발언은 호남 출신 이정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호남 전체를 제 지역구로 생각을 하고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저런 이런 그 고향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또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호남 사람들의 정서와 이걸 가지고 같은 호남의 민주당 후보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정책 대결을 하고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설령 제가 안 된다 손치더라도 제가 제기한 문제들이 옳다고 한다면 그 도지사가 또 참고를 하고 지역민들도 저렇게 경쟁을 하니까 양쪽을 다 볼 수 있네. 괜찮네. 서로가 더 겸손해지고 좋네. 결국 지역민들도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그동안에 아까처럼 뭐 최고위원 2번의 당대표에 무슨 청와대 수석 2번의 삼선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그냥 경력이 아니라 적어도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의 네트워크와 또 일처리 방식과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민주당 도지사 후보하고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당락을 떠나서 그런 선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꼭 기회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후보 등록하시면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전남지사 후보 모시고 여기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와주시겠죠?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기회가 되는 대로 토론 자리 한번 만들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텃밭 전남지사의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지난 5년간 심장을 찢는 듯한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치부심했던 이정현 전 대표가 또 어떤 활약을 펴보일지 지켜보시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